선킹 시네 마. 네, 매주 목요일 영화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썬킨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레이호이. 아시네. 아, 참나. 근데 이 음악이 나오면 무슨 영화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40, 50대 네. 분들은 다 바로 이제 그 영화가 인상이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마스 앤 파퍼스 자체를 모르시고. 하긴 너무 오래되죠, 마마스 앤 파파스 자체가. 그렇지. 영화 자체도 한 26년 전에 네.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노래 자체도 벌써 언제적 노래? 이게 1960년대 노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0년대에 있다 이 노래가 나왔고 이제 마마스 앤 파퍼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이 영화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체가 됐던 마마스 앤 파퍼스가 96년도에 내한 공연도 했었잖아요. 그랬어요? 이 영화 때문에. 이 영화 때문에 연예한 공연을 했어요. 이봐 할매 할멈 우리 다 같이 다시 모여가지고 합시다. 그렇군요. 자, 이 영화 제목은 바로 중경삼림 청킹 익스프레스. 야, 왕가위 감독입니다. 네, 정말 뭐 너무 유명한 영화고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사실은 이제 이 시리즈가 좀 있잖아요, 몇 개가. 근데 있죠. 저는 아비정전을 제일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중경사님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영화로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아비정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비정전이란 그 중경삼림은 나중에 타임캡슐 넣어야 돼요. 인류의 유산으로. 특히 그 장면 제가 딱 그 예전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50 몇 초 1분이 안 돼요. 네. 그거 발이 없는 새가 있었다. 아, 그 만보춤 딴 따라라라라 하는 장면. 그 새가 네. 땅에 착지하는 순간은 인생에 딱 한 번 죽는 죽는 순간이다. 순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맞아요. 그게 선전에도 쓰였었어요. 많이 CF에도. 나왔죠. 맞아요. 1분이 안 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요. 만보춤이. 아,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는데 그러네. 오늘 얘기는 중경삼입니다. 중경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영화가. 그때 개봉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경삼림 청킹 익스프레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논란이 많거든요. 네네. 아무 뜻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부, 2부로 돼 있는 옴니버스 네, 영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1부의 임청하가 네. 인도 마약 딜러와 추격전을 벌이면서 총격전을 벌이는 네. 그 장소가 그 홍콩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침사추이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큰 주상 복합 건물이거든요. 네네. 그게 청킹 맨션이에요. 거기서 처음 영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청킹 익스프레스. 그 영화 따라서 투어도 있더라고요. 워낙 매니아들이 많으니까. 저도 갔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직접 오. 청킹 익스프레스도 가고 네. 또 그 양조위랑 양페이랑 서로 처음 만나는 샌드위치 네, 가게 맞아요. 지금 가니까 꽃집 돼 있더라고 거기요. 아, 꽃집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양페이가 양조위 그 집에 있나 없나 보는 그 네. 에스컬레이터 네네. 미드웨이 에스컬레이터 그거 정말 유명하죠. 거기서 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네. 사진 찍는 쭈그리고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저 부산에서 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1부, 2부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러니까 임청하고 금성무가 나온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양조위하고 양페이가 나왔죠. 나온 그 부분인데 어느 부분 더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대부분 사람들은 2부 네. 를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쵸.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영화의 OST가 그 큰 역할을 했는데 30대의 양조위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지금도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그 장면 1부 끝난 다음에 이제 네. 금성무가 아웃되고 이제 그 양조위가 들어오면서 네. 마마스 앤 파파스 노래가 깔리면서 이제 모자를 벗고 홍콩 경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양페에게 아이 샐러드 잠깐만. 강동원 하세요? 광동어요? 네. 40, 50대 저희 아재들은 네. 그 당시에 처음 접한 그 중국어가 보통화 북경어가 아니라 캔토니스 광동어. 영웅 본색 보고 막 이런. 영웅모색 그 주제가를 다 연필로 다 필사해가지고 몽로이공 빅산 빅시 모아이니 모 빠초시원시 야우칭 모칭 비슷할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거 뭐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깜깜러야 세떨러야 이또야 빨라야. 그 당시에 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재들이 네. 캔토니스라는 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가지고 야 패턴이 있더라. 3단 성조만 지키면 된더라. 오. 깜달라요 떠슬러요 일라요 이렇게 내려가면 비싸다. 아,
자, 근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에요. 항상 제가 썬킴 교수님이랑 만나면은 웃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일단 이 중경사님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영화예요. 뭐 많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일단은 1부, 2부가 연결돼 있는데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실현당한 2명의 홍콩 경찰이 일단은 그 실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네. 1편은 금성무, 2편은 이편은 양조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금성무를 금성무로 알고 계세요. 우리 뭐 김태석 의원 같이. 근데 금성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네시로 타케시라는 일본어로 하는 이름 불러주는 게 더 이 FM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홍콩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대 홍콩 영화는 3단계로 구분되거든요. 네. 일단은 골든 하베스트가 주도를 했던 그 프로젝트 A 시리즈와 뭐 칠복성, 오복성, 대복성 그리고 또 뭐 쾌찬차 시리즈와 같은 괜찮죠. 진짜 옛날 얘기네. 기억하면 안 된다. 왜 기억하지? 왜 기억하지? 이런 그런 홍콩 하베스트, 골든 하베스트가 주도를 했던 네. 이 슬랩스틱 쿵후 시리즈.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홍콩 느와르 단계. 다 때려 부수고 주인공 이쑤시개 죽고 딱 물고. 영웅 본색 네. 같은 거 첩혈상웅. 네.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모든 걸 다 놔버린 정말 느와르. 이 왕가희 감독의 아비정전 아니면 뭐 중경삼림 타락천사. 네. 저는 아닌데 이게 모든 게 다 그 97년도 홍콩 반환과 연결해서 보는 그 해외 평론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걸 접근을 하냐면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런 인정 단계와 똑같다. 처음에 이 골든 하베스트의 그 슬랩스틱 코미디는 네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즐겁게. 맞아. 디나이어. 네. 디나이어. 네. 난 아니야. 성룡 나오고. 네네. 그런 다음에 내가 왜 화를 내는. 분노의 시기. 네. 영웅 본색. 다 때려 부수고. 그런 다음에 인정 단계. 그래.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이 왕가위 감독의 작품들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되게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거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동사소독을 만들다가 중간에 얼떨결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얻어 걸린 거 치고는 네. 그 저는 김용 많이 하거든요. 김용 작가. 네네. 그러니까 김용 작가의 그 동사소독 그 소호강호라든지 아니면 그 녹정기 시리즈를 왕가위 감독이 만든다는 소리 듣고 정말 대작이 될 것이다. 왜 안 나오나. 그게 제 기억으로는 94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들린 소문이 제작비가 없다. 찍으려고 했더니 음향 장비가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작 네네. 기간이. 왕가위 감독도 짜증이 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동사소독을. 네. 한 2달 텀이 비었다고 해요. 야, 우리 한 2달 비는데 놀지 말고 필름 남는 거 있지 조 감독. 예. 그거로 영화 한번 찍어보자. 뭐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때? 대충 만든 게 중경 삼림인데 원래는 옴니버스 3부작이었어요. 그래요? 금성무 1편, 그다음에 양조위 2편, 3편은 그 타락천사라고 해서 네네. 또다시 금성무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3편은 떼가지고 타락천사라는 독립적인 영화로 그건 따로 개봉하자. 이렇게 대충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을 쳐버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홍콩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서 사실 아비정전도 그런 해석이 많았어요.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중경삼림보다는 아비정전이 더욱더 홍콩 반환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고 맞아요. 있다 그건데 아시다시피 그 장국영이 나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여기에 정착을 하고 싶지만 마음은 정착하고 싶지만 정착할 수 없다. 너희들과 류가령이랑 그다음에 네. 장만옥이죠. 사랑하지만 나는 정착을 못하겠다. 그리고 또 의붓 어머니께서도 어머니, 네. 내가 널 키워주고 정말 너와 함께 살고 싶지만은 나는 미국으로 떠나겠다. 그다음에 결국은 장국영도 나도 여기가 싫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네. 친모를 찾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나겠다. 떠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약간 모순되는 게 뭐냐면 나는 가족이 싫다. 정착이 싫고 난 부양하는 누구도 싫다. 함에도 장국영은 끝까지 자기 계속 친모를 찾아갔으면. 찾아가는데 네. 결국엔 거기서 죽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당시 홍콩민들의 어떤 뭐랄까 반환을 앞둔 그 상황의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 심리 이런 걸 나타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죠. 특히 아비정전 같은 경우에. 네네. 중경사님은 그런 부분이 없나요? 중경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 그 금성무가 나온 부분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않습니까? 네. 헤어진 것이 4월 1일 만우절에 헤어져요. 그래서 이 독백으로 정말 거짓말같이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이없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되는 홍콩의 입장을 나타내고 5월 1일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나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겠다. 5월 1일이 바로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일을 상징한다. 아하. 그리고 5월 1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에 가가지고 나는 저 바 입구를 보면서 들어오는 그 어떤 여성이든지 첫 여성과 난 사랑할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나타낸다. 아.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왕가의 강들이 지금 홍콩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지밀라의 그 네네. 빙거 일보 네네. 그 사주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콩 40, 50대 아재들은 네. 홍콩과 중국은 약간 다른 개체였거든요. 꿈과 맞아요. 그 정말 희망이었던 홍콩이 이렇게 어떻게 현실화되는 거 보면 가슴 아픈데 외국인도 이런데 정말 홍콩인들의 그 심정은 어떨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40, 50대 아재라고 하시는데 40, 50대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금 뭐 응원 문자 많이 왔어요. 자일리트롤님께서 중경사님 오늘 다시 보시겠다고. 또 보고 싶네요, 저도. 그리고 0190님 천장지구 재밌는데 이렇게 천장지구도 재밌죠. 천장지구 그것 때문에 그 이대 앞에 가면은 그 웨딩샵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리창 많이 깨졌어요 그거. 설마? 아, 진짜로? 아, 진짜로요? 80년대 후반 때 오빠 나 저 웨딩 드레스 기다려 쨍그랑.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천장지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50님, 썬킹 교수님 벽이 느껴진대요. 네? 완벽. 아유 거짓말을 못 하시네 TBS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이승현님, 양조위를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데 바로 썬킴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썬킴 교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2주의 영화 중경삼림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홍콩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화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끝곡으로 저희가 이것도 유명하죠. 사실 크랜베리스의 곡인데. 이거 잘 들어보면 이렇게 들려요. 그 왕패가 직접 불렀거든요. 네네. 몽종렌 약방 중국어 이렇게 들려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한 영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도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